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스타일리스트 유nem입니다. 오늘은요, 연예인의 물광나는 피부 관리법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요거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남자친구나 남편이 야, 아이유처럼 저렇게 쭉쭉 빵빵하고 밝은 피부를 가질 순 없니? 넌 왜 이렇게 맨날 퍼져서만 있는 거야? 한예슬은 홈트레이닝으로 저 아름다운 몸매를 가꿨다는데 어떻게 홈트레이닝도 안 하고 너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남자친구나 남편이 있다면 남자친구는 바로 뻥 차버리세요. 그리고 남편이라면 뻥 찰 수 없으니까 자, 지금 내 손에 500만 원 이상의 돈을 갖다 놓고 그리고 나에게 하루 3시간 이상의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하세요. 당당하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연예인은 밖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하듯이 9시까지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죠.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그리고 분식집을 열어서 분식집을 하거나 이거하고 똑같이 연예인들도 출근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은 자기 예쁜 얼굴을 관리하고 자기 예쁜 얼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라고 하죠. 피부 관리 그리고 몸매 관리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사실은 다이어트만 해도 그래요. 소녀시대나 잠깐 쉬었다 나오는 엄정화 그리고 여러 연예인들이 있을 거예요. 인순이 씨만 해도 요즘 다시 이렇게 리즈 시절을 다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우 저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이렇게 기본 관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콕 집어 누구를 말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피부 마사지 그리고 피부과 전문 트레이너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밖으로는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타고나기를 피부가 좋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신의 가치이고 그게 자신의 업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예인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타고났어요. 피부를 보면 저희가 가수 지망생 그리고 아나운서 지망생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연예인 하고 싶어요, 아나운서 하고 싶어요, 가수 되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피부예요. 눈망울과 피부. 눈망울은 약간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홍채가 크고요, 두껍고 굵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는데 눈망울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성공하기 가장 좋은 얼굴 중에 하나. 그리고 피부에 땀구멍이 없어요. 그게 피부가 물건처럼 보이는 기본적인 조건 중에 최고 기본이거든요. 그런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서 거기에 하루 3시간 이상의 관리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하는 것만큼 열심히 관리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분들을 그렇게 넘어서거나 이길 수 있을까요? 일반인인데 하루 3시간 이상 운동하지 않고 피부 관리에 돈 들이지 않고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이상씩 피부과 가지 않고 경락 마사지 받지 않으면서 연예인만큼 예쁠 수 있다 라는 분 있으시면 데리고 와보세요. 제가 그분 모시고 데뷔 후 들어갑니다. 네, 절대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남자친구나 남편이 연예인처럼 예뻐봐라 하고 본인을 비교하신다면 당장 남자친구를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나에게 하루에 3시간과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자기관리 비용을 줘봐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 떨고 있냐? 그렇다면 돈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나는 자기관리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따라는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땀구멍 없는 피부로 타고나진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비법들이 있을까? 물광 피부로 그리고 화면빨 잘 받는 피부로 거듭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자, 제 손바닥 보이세요? 네, 이렇게. 네. 지금 저는 조명을 한 4개 정도 틀어놓고 있고요. 이건 화면 앞에 제 손등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조명을 빛반사하는 게 확실히 커지지 않죠? 그런데 제가 주먹을 쥐어보겠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제 주먹이 보이실 거예요. 네, 얼굴에도 이런 효과를 주시면 돼요. 주름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피부인데도 아무 장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주글주글해 보이거나 잡티가 많이 보이는 게 시선이 흩어지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쫙 조여놔도 같은 피부인데도 피부 광이 달라지는 이 느낌을 보실 수 있죠. 요걸
연출해내는 게 얼굴 물광 피부를 만드는 기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피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피부는 기본이 보호막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충격이 가해지면 이걸 재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우리가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경락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다 피부를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피부를 자꾸 괴롭혀줘서 피부가 스스로 재생 능력을 점점 더 키워가게 하기 위한 방법. 피겨스케이팅 그리고 뭐 축구선수, 러닝 그리고 기초 체력을 갖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던 피부는 늘어지게 마련이고요. 그 피부를 자꾸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올려주거나 상처를 내고 자극을 내서 그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이 피부를 어리게 동안으로 연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피부과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답은 없어요. 많이 가시고 싶고 그리고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시면 자주 가세요. 자주 가시면 아주 얇은 피부와 피줄까지 비치는 나의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피부과만 자주 가면 어떤 피부가 되냐면요. 왜 화면을 가끔 보다 보면 강남 여자 비슷하게 이마가 볼록 올라와 있는데 얼굴에 정말 계속 광만 나는 분들이 있어요. 딱 봐도 피부과에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시고요. 보톡스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얇아져요. 피부가 두꺼운 층에서 얇아지게 쪼여지면 이 반사광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반사광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피부과 시술을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런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과는 1년에 한 번 정도 몰아서 가라를 좀 권해드린 편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자주 다니는 것보다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거, 뭐 크림 잘 바르고 집에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가을쯤 넘어가는 시기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다, 그리고 여름에 많이 스팟이 생겼다, 이런 분들은 피부과를 한번 가면 거의 대부분 강남, 청담동, 뭐 신사동 할 거 없이 한번 끊을 때 마치 회당 비용이 싼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300만 원 정도를 끊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요, 피부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시거든요. 레이저 시술 받고 그 다음에 수분 관리 받고 그리고 뭐 울세라나 토너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수분 관리를 받고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짜줘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한 3달 정도를 다니신다고 보면 돼요. 매주 가도 한 달에 4번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한 중간에 한 번씩만 빠져도 3달 정도면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3달 정도. 그렇게 가을철 한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2월 정도까지 관리를 하셨다면 내년은 예쁜 피부로 거듭나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피부과를 다녀야 하나요? 습관 되시면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좋죠. 이렇게 한 번 레이저 시술과 뭐 울세라나 토너나 뭐 이런 시술들을 쭉 끝내고 나서 수분 관리랑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한 3달 정도 패키지를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분 관리와 마사지 팩을 받기 위해서 계속 다니시면 아주 좋은 케이스 A.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는 조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몰아서 3달 정도 다니신 다음에 그냥 텀을 두고 집에서 팩이나 그리고 그 자가 마사지 기기 같은 걸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피부는 한 번 상처를 내고 그게 재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하고,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했으면 그 다음에 수분 관리를 넣는 이유가 피부의 재생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예요. 재생하는 동안 물이 필요하니까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피부과를 1년에 3달 정도 한 번 정도 가는 거. 우리가 연예인 할 거 아니고 피부에 공을 들여서 그걸로 뭐 돈을 벌 거 아니라면 2년에 한 번 정도를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경험을 해봐도 1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3개월씩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100살 정도 사는데 피부 관리를 20대 때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거의 다 한 30대 초반이 돼서 시작을 해요. 20대 때는 피부 관리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30대부터 40대, 50대, 60대를 지나가면서
이걸 매주 다니기는 어렵죠. 쉽지도 않고. 그렇지만 계속 다니게 되면 피부층이 얇아지거나 스스로의 재생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저는 2년에 한 번 정도 한번 몰아서 한 3달 정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셀프이거나 그리고 하나 마사지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3달 정도 피부과를 다니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경락 마사지샵이나 케어샵을 다니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피부 안쪽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제는 피부 바깥쪽의 근육을 생성시킬 차례거든요. 피부가 물광이 흐르게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얼굴에 살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살이 있나요? 얼굴에 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20대 때는 볼살이 가장 많아요. 이 볼살 때문에 저는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볼살이죠. 자, 볼살 빼는 방법을 경락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지금 턱끝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아마 두턱이 지거나 여기 목주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턱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렸을 때보다 이 각진 턱이 더 많이 발달을 해요. 왜냐면 많이 씻고 많이 운동하기 때문에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중력의 힘을 받아 처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면, 그리고 내 스스로 20대 사진과 40대 사진을 비교하면 턱선이 날렵한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혼자 정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보여드릴게요. 볼살이 많다, 그리고 턱선이 두툼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방법을 아침 저녁 클렌징 하실 때, 그리고 아침 저녁 세안하실 때 써보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볼살이 두툼하신 분들은 강도를 가장 세게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 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관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적당히 압력을 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선 2개의 손가락 준비되셨나요? 2개의 손가락을 준비하신 다음에 턱 끝에 갖다 대세요. 턱선의 가장 뾰족한 부분, 턱 끝에 준비하시고 꺾어지는 이 부분을 쑥 안쪽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네. 탁 걸리는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뼈가 만져집니다. 턱선에 뼈가 만져지면 그 뼈 밑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걸면 돼요. 꺾어서 걸린 다음에 자, 이제는 이걸 그대로 옆으로 빼줄 거예요. 뼈 밑으로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처음에 하시면 아프실 거예요. 로션을 살짝 바르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세안하실 때 비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누로 묻혀가지고 하면 이 마찰력이 훨씬 덜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걸었어요. 뼈 밑으로 눌러줄 거예요. 이 길을 뚫어주셔야 돼요. 이 길이 뚫려야 얼굴과 목에 고무호스를 꽉 밟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얼굴과 목선을 고무호스를 딱 밟아놓으면 여기가 퍽 패이지 않고 여기가 뿔로 올라오거나 이 부분에 이렇게 살이 차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턱선에 살이 찌죠.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세안하실 때 한 아침에 10번씩, 뺄 때는 요 목선 끝으로 해서 쭉 그리고 좀 스킬이 느시면 뒤로 그대로 빼셔도 돼요. 이렇게 요것만 열심히 해주셔도 턱선 관리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뭉친 살 주먹을 꽉 쥘게요. 네, 싸우자, 내 얼굴의 살과 싸우겠다 이런 포즈로. 자, 이렇게 쥐고 요 뼈 부딪히는 요 마디 여기로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보다 아마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여기 손끝 이걸 가지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리고 클렌징 할 때 이 주먹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위로. 늙어 보인다의 장점이 저희가 노역밴드 분장을 배울 때 이 관자놀이부터 꺾게 죽여요. 그래서 여기가 쿡 꺼지고, 그리고 이 팔자주름이 콱 들어가고, 그리고 눈밑이 이렇게 그늘지면 늙은 노인을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관자놀이 부분이 도톰하고 눈밑이 도톰하고 그리고 팔자주름이 없으면 어린 얼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팔자주름 때문에 필러를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팔자주름이 지는 건 뭐 한 40살부터 쭉 져서 계속 두꺼워질 텐데 거기다 필러를 가득 넣으면 이게 여기만 이렇게 차올라서 나중에는 필러는 녹지도 않거든요. 요즘 유튜브 보면 필러의 부작용 이런 거 많이 의사 선생님들 스스로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컨설팅 해줄 때 필러는 절대 넣지 말자고 좀 말씀드려요. 왜냐면 녹는다고 해도 어디 가서 부분에 뭉쳐 있으면 그걸 빼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차라리 그냥 코 수술을 해서 올리던가. 그 계곡을 메워주는 방법은 이 옆에 살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살을 빼주면 여기가 계곡이 조금 더 완화되겠죠.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경락으로 해줄 수 있어요. 이 경락을 자기 손으로도 셀프 경락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셀프 경락하는 거 욕실 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